자, 고기 한번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43페이지 교재 펴시고요. 요새 뭐 결석이 많다면서요, 여러분들? 저를 안 봐서 그런가? 일주일 동안 쉬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요새 제가 애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뭐 3월이 되면 2월 달에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3월이 되면은 첫 주에 사람들이 그냥 쫙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자리가 막 열기도 눈빛도 빛나고 막 그러는데 다시 1월 첫 주에 빛났던 눈빛이 2월 말에 흐트러짐이었다가 3월 달에 다시 이렇게 막 또 초롱초롱 빛나시고 열정도 막 불태우고 그러다가 4월 꽃 피고 서열고 복숭아꽃 살고 과기 진달래 피고 벚꽃이 폈다가 이제 지고 벚꽃이 지는 자리에 여러분들 붉은 이제 철쭉이 곱게 이렇게 물들어가고요. 이때쯤 되면 꼭 이런단 말이지. 빠지고 뭐 이러다가 그러다가 5월 첫 주 되잖아요. 그럼 또 다시 또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빨리 사그러들어요. 5월 첫 주, 두 번째 주까지 반짝 이렇게 했다가 또 이제 바로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또 흔들리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이렇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공부하는 요 분들이 패턴이.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흔들리지 않고 일단 끝까지 버텨내는 분들 있죠. 그래서 나는 그냥 무조건 딱점이라도 합격해. 난 그냥 직신 강림해서라도 무조건 찍어서라도 합격해. 이런 분들이 결국 합격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버텨내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는 멘탈 게임이어서 괜히 자기 혼자 제풀에 자기 혼자 생각하고 혼자 저기 하고. 아유. 이거 못해, 성과도 안 나오는 것 같고, 혼자 막 이렇게 해서, 뭐 어떤 또 외부적인 환경이 조금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런 문제 때문에 더 크게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공부 뭐 이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가 자, 이렇게 세웠다가 다시 또 그것을 허물고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무너진 경우를 대부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버텨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243페이지 보시면요. 제4절 과세 표준 및 세율인데 여러분 보시면 종부세 우리 지난 시간에 과세 대상 종부세 배우는데 인거 아닌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죠. 뭐 재산세는 오늘 이제 종부세 하다가 복습도 하면 되고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이 주택에 자 고급 주택 포함해요, 제외해요? 고급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이지.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지. 다른 세목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 정도 있으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해요, 제외해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4%로 과세를 했죠. 재산세에서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4%. 1,000분의 4%로 고율로 과세했으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제외하고. 또 토지,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요. 모든 토지인데 토지 유형을 3개 유형으로 나눴잖아요. 별도, 종합, 분리대상 토지로.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는 나오면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에서는 토지가 나오면 토지 유형을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받으신 문제에도 그 문제가 나와 있죠? 토지형.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토지는 토지형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형을 구분했더니 운수회사의 차고지, 뭐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또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 토지형 구분해가지고 별도나 종합에 해당되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종부세 대상 아닌 거,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라고 그랬죠? 공장용이든 상가용이든 고을학장이든 건축물 아니고, 선박항공기 아니고, 별장, 분리대상 토지 아니고, 또 전국인 토지를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죠? 그래서 자,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는 주택들이요. 종부세 대상이 아니게 되는데 어떤 거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죠? 그래서 제외합니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납세무자 배웠고요. 주택부는 공시가격 합한금액 6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니까 단위가 좀 크죠?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오늘 243페이지 제4절 종부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보시면 과세 표준 및 세율입니다. 종부세 과세 표준, 주택의 과세 표준 동그라미 1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 납세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 합한 금액 가로 안에 과세기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1세대 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 기초공제하죠. 그리고 또 여기서 얼마?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하는데 자, 80%를 곱합니다.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요. 우리 재산세도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 과세비율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했습니다.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비율은 과세기준율 현재 시가표액에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했는데 토지 건축물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70% 곱했고 주택은 몇 프로? 60%를 곱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 곱한다는 거. 근데 종부세는 그냥 무조건 80%예요.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 소수점 하나는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 바탕색 박스, 요거 기억 니은이라고 그랬죠? 예, 요게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중요 표시해놓고 요걸 잘 기억하라고 지난 순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비율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요? 6억 원을 공제하는데 왜 6억 공제하느냐? 6억 원 주택분은 초과한자가 납세무자죠? 그러니까 6억까지는 납세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억 원 공제한 금액으로 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고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합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몇 프로요? 80% 곱합니다. 니은번 1세대 주택자인데 그 앞에다 써놓으셔야죠. 단독 소유 이 말을 써놓으셔야죠. 단독 소유. 공동 소유는 안 되고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비율은 공시 합한 금액에서 기초공제 3억 원 제도가 했죠. 기초공제 3억 원 하고 또 여기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 1세대 주택자는 실질적으로 얼마를 공제하냐? 9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9억 원을 공제합니다. 왜? 자, 단독소 1세대 주택자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9억 원을 공제한, 실적으로 9억 공제하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반드시 곱합니다. 몇 프로? 80%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작년에도 뭐 이 의미 맨날 설명드렸던 건데, 이거 알고 있었으면 작년에도 납세무자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문제 풀 때 이것도 한 문제 또 맞출 수 있었잖아요. 저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데, 아이고. 자, 어떤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그거 보니까 스트레칭도 한번 하고 해야 될 것 같으네. 자, 고개를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그 5월 1일 날 여러분 그 5월 1일 날 제가 원래 4월 24일 날 그때가 딱 시간이 좋아가지고 제가 지난 일요일 날도 이제 뭐 보강이 있었고 그래서 요번 돌아오는 4월 24일 날 원래는 딱 딱 날짜가 좋아가지고 제 카페 그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정기 그 산행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4월 24일 날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본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한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인천 월미도에서 처음으로 인천에서 제 카페 모임을 맨날 서울에서 하다가 여기서 딱 인천에서 딱 한번 인천 분들을 위해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5월 1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5월 1일 날로 날짜를 5월 1일 날 진짜 안 되는데 5월 1일 날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5월 1일 날 카페 모임을 정기 모임을 인천에서 합니다. 산행 모임이긴 한데 집에다가는 산행 간다고 하시고 산행 복장으로 오셔도 되는데 가는 산은 어디냐면 월미산이 있죠. 인천 월미도 월미산입니다. 그러니까 월미산은 뭐 산도 아니죠. 산도 아니죠. 안 가봤구만 여러분들. 산은 이름은 월미산인데 그냥 공원이에요. 공원. 여러분 그냥 공원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공원 계단 올라가면 몇 계단 올라가면 공원입니다. 그래서 월미산 올라가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인천 월미도 가면 타지분들을 위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서울이나 이렇게 지방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꼭 뭐를 해줘야 되냐면 갈매기한테 새우깡 던져주는 거 있죠. 배 한번 타고 영종도 한번 돌아오는 코스 있죠. 이걸 한번 꼭 해줘야 돼. 그래야지 다른 분들이 뭔가 인천에 왔다는 추억이 남죠. 자,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 월미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갔다 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뒤풀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잔하고 우리 헤어질 건데 오시면 여러분들 다른 일은 그 다음 주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요 모임은
원래 가을에 신년 산행하고 제가 가을 시험 끝나고만 있지 중간에는 되게 시간이 제가 없어가지고 못했었어요. 그래서 중간 모임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중간 모임하고 하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인천에서 월미도에서 합니다. 요거는 놓치면 학창시절의 수학여행처럼 안 가면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 같이 여러분들 바람도 좀 쐬고 다른 곳의 수강생들 학교의 선배들도 그렇고 여기 인천 이제 주한 학교의 선배들도 오실 것이고 다른 이제 곳의 수강생들 얘기도 듣고요. 자, 그럼 도움이 진짜 많이 되고 금방 또 친해지고 도움도 많이 주고요. 여러분들끼리만 뭉치지 말고 오셔가지고 다른 곳의 분들 이제 그 하고 얘기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면 여러분들 소중한 그 추억이 됩니다. 이거는 뭐 다시 올 수가 없어요. 다른 일들은 어떤 곳은 보니까 인터넷 모의고사 본다고 또 뭐 모의고사 본다. 모의고사는 다음에도 볼 수 있어요. 다음 달에도 보고 또 다음 달에도 보고. 예? 근데 이거는 없어요. 다음이 없어요. 다음 달이고 보고 없어요. 시험 끝날 때까지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때가 마지막이고. 그래서 같이들 어울려서 바람도 쐬고 그 술도 한잔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이제 마음들이 이제 바빠지고 그래서 다 뭐 이렇게 모이고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제 힘으로 좀 충전하셔가지고 다시 또 소중한 추억 가슴에 담고 열심히 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천 주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날짜를 24일로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5월 1일로 옮긴 거니까 여러분들 여러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안 오면 뭐 여러분들 몇 명 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누가 저한테 저 면허분이 많이 왔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상 주고 그런 것도 없고 뭐 한 명이 오든 몇 명이 오든 뭐 상관없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 중요한 거죠. 여러분한테 소중한 추억이 될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5월 1일 날 제 카페 오시면 그 공지되어 있어요. 인천 월미도에서 여러분들 모입니다. 그래서 아셨죠? 오시는 방법은 뭐 여기 분들은 알아서 오셔. 자, 그래서 알아서 오시고 그렇게 해서 5월 1일 날요. 시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제 카페 참조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11시로 내가 공지한 것 같은데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11시에 그 하는 것 같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오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니까 뭐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뭐 좀 지치고 힘들고 막 그럴 때고 5월달, 6월달은 이제 공부를 진짜로 하셔야 될 때예요. 5월달부터는 이제 지금 뭐 5월달 되는데도 그냥 학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복습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왔다 갔다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내년에 저를 또 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은.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뭐 항상 뭐 저는 여러분한테 막 그 강하게 어필하고 막 지금은 하셔야 할 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격려하고 뭐 여러분께 뭐 잔소리도 드리고 충고도 하고 조언도 드리지만 그렇지만 굳이 거부하고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고 괜히 2차 포기하고 벌써부터 막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면 굳이 제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저희 생계를 위해서 항상 그런 분들이 한 2, 3년씩 공부해 주겠다는데 그걸 왜 말려? 저희가 항상 고마운 거지 뭐. 그래서 그냥 고맙게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또 여러분들. 올해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여튼 힘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을 하여튼 함께 즐거운 시간 갖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세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새로운 동영상 수강생 여러분들도 꼭 그 카페 참조하시고 오시고 동영상 수강생 예비 안 해드렸네. 자, 1세대가 있는데 1세대원이 있는데 다른 세대원은 고려하지 않고요. 두 사람 있다고 하고 주택인데 공시가격으로 10억입니다. 재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 주택인데 공시가격으로 을 명의로 4억 원이고요. 자, 이랬을 때 지난 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세대 이 집 지금 몇 주택이에요? 2주택입니다. 1세대 2주택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겠습니까?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돼요? 네? 아닙니다. 자, 종부세는 인세, 합산과세 하긴 하는데 자, 납세무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구별하지 않고 다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특히 그럴 때 개인 납세무자일 때는 세대별 합산이에요? 개인별 합산이에요? 개인별 합산이라고 했죠?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을에 자, 주택분 공시가격 합한금액이 4억이에요?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을은 납세무자 아니고 갑은 납세무자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종부세 계산한다 그러면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합니까? 6억 원이요. 기초공제 안 해줘요. 얘 1세대 2주택자니까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공정시장가액비율 무조건 종부세는 주택분이 토지분이 80% 곱합니다. 그래서 4, 8, 32, 3억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과표 결정되고요. 또 한번 보세요. 갑과 을 또 1세대원이 있는데
제3부 현황을 보니까 1세대 원이 있는데 갑은 공시가격 1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세대는 주택이 없어요.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이고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이고 그러면요 갑은 종부세 납세문제가 되죠? 공시가 합한금액 6억 초과했으니까 그럼 갑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 합한금액에서 얼마요? 3억 원 기초공제 주죠? 예, 그래서 3억 원 기초공제하고 1세대 1주택인데 단독 소유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그러니까 기초공제 3억 원 해주고 여기서 6억 원을 또 공제하죠. 예,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반드시 곱하는데 몇 프로? 80%. 그래서 이렇게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 또 이번에는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인데 부부입니다. 부부 공동소유, 1세대 자, 1주택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로요.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래서 지분의 표시는 없고요. 지분이 균등하고요. 공시가격으로 12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똑같이 맨날 설명했던 얘기예요. 그럴 때 갑은 종부세 납세문제가 되겠습니까? 지분의 표시는 없고 균등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갑은 종부세 납세문제가 돼요? 예? 자, 보세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이에요.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 소유고 지분이 균등하다고 했으니까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6억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택구는 6억 원을 초과해야지 집 한 채 가격이든 여러 채 합친 가격이든 6억 원을 초과해야지 6억까지는 납세 못하고 그랬죠? 그래서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1세대 1주택인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 단독 명의일 때는 실질적으로 9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데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얼마까지? 12억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가의 1세대 1주택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좀 더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잖아요. 자, 근데 작년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종부세 대상, 과세 대상 문제에서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 1세대 주택인데 10억 원인 1세대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지분의 표시는 없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럴 때 이 1세대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됩니까? 아니지. 자, 제가 맨날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10억으로 나왔어요.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5억씩 공유하고 있으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이거 나왔어요. 작년에 또 지문에. 또 그 다음에 요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억까지 과세되지 않고요. 14억으로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소유 1세 주택인데 14억이요. 자, 그러면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문제가 되죠?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7억씩. 지분이 표시 없고 지분이 균등하다고 했을 때 7억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 초과했으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문제가 됩니다. 한 사람만 계산하면 계산 똑같겠죠? 그래서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물지니까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얼마예요? 6억 원 공제합니다. 기초공제 3억 원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자, 공동소유니까 단독소유 1세 주택일 때만 기초공제 3억 원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하니까 공시가합한 금액 7억에서 6억 공제하고 80%. 그러니까 얼마?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요.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맨날 작년에 설명했던 건데, 자, 이거는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상시 수업을 잘 들으신 분이 역시 맞춘다. 그런 얘기입니다. 243페이지. 그래서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1세대 주택자에 관한 또 자세한 얘기들 쭉 나왔는데, 이런 것들 나중에 자, 다음에, 자, 5월 달에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 보기로 하고요. 5월 달부터는 요약집으로 강의합니다. 그래서 요약집을 지금 제가 원고를 옮겨서 어제 그 편집도 다 된 거 어제 마지막으로 수정해서 오늘 아침에 오케이 사인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첫 주부터는 세 부분 요약집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 요약집에 나와서 요약집으로 하니까 이제 공부 기본서를 봤던 분들은 훨씬 더 편하게 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도 당연히 이제 심화된 내용으로 5월 달부터는 이제 좀 심화된 내용들도 다 이제 하게 됩니다. 5월 달부터. 그래서 하게 되는데, 그 양도소득세부터 아마 먼저 하게 될 겁니다. 양도소득세부터. 그래서 왜냐면 5월 첫 주에 그건 매년 그런 건 아니고 어떤 해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5월 달에 먼저 하는 해가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조세 초문부터 하는 해가 있는데, 좀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해에는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5월 달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양도세를 좀 더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온다면 뭐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 부분에서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 양도소득세예요. 그래서 그 깊게 양도세를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합니다. 5월 첫 주, 두 번째 주까지는
나온단 말이지. 수강생들이 또 빠졌던 분들도 그렇고 막 나온단 말입니다. 2차만 하는 분들도 또 그동안 안 나왔던 분 진작 나왔어야 했는데 안 나온 분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그랬다가 이제 6월 달에 되면 양도숙세 또 하려고 하면 또 빠진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서 양도숙세 어렵다고 한다고 여름 들어가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양도숙세를 먼저 5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첫 주에는 양도숙세부터 보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쭉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 종부세는 뭐 이런 주요 내용들 지금 오늘 하는 내용 정도를 해 두시면 뭐 문제 맞히는 데는 특별히 뭐 지장이 없을 거고요. 그 동안에는 자 24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5월 첫 주부터 하여튼 빠지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또 제가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지만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나가고 요약집으로 나가고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요약집 거 또 작년 거 뭐 또 그냥 작년 거 보던 걸 갖다가 그냥 보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용은 뭐 그 작년 거하고 내용이 좀 추가되고 개정 내용 그 추가됐고 또 그다음에 작년 내용에서 조금 이렇게 손을 본 것 부분들이 있어요. 좀 추가되기도 하고 또 손을 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페이지가 일단 달라져요. 뭐 내용이 뭐 주요 내용들이 또 뭐 똑같은 것 부분들은 똑같지만 또 내용들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가 틀려지고 그런데 그 혼자서 막 찾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지 말고 그 또 순서 배열도 좀 바꾸고 그런 부분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작년 거로 보지 마시고 꼭 저 요약집을 한번 사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 안 될 거니까 그거로 새 책을 사서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내가 모르겠어요. 요약집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뭐 잘해야 5,000원, 7,000원 뭐 이렇게 될 건데 새로 사서 보셔야지 그거 좀 아끼려고 말이에요. 작년 거로 또 보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유 그거 그냥 요즘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냥 4,000-5,00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새 책으로 보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작년에 봤던 거 이런 거 그 뭐 줄 긋고 다 했던 거 그거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보세요. 그리고 시험은 또 작년에 강조하는 거하고 올해 강조하는 거하고 제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구입해서 보시길 꼭 당부드리고요. 244페이지 보시니까 그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 있잖아요.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 먼저 종합합산 대상 토지.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바탕색 박스를 바로 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은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합니까?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틀리고 얘도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율을 80% 곱합니다. 자, 5억 원을 왜 공제하느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율을 80% 곱하고요. 양가로 2번 또 역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도 바탕색 박스를 바로 보시면 돼요.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역시 얘도 공정시장가율을 반드시 80%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02번의 과세구분 및 세율이요. 과세구분 동그라미 1번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율로 한다는데 자, 내가 주택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고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면 각각 세액 계산해서 합한 겁니다. 자, 거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의 동그라미, 토지에 대한 종부세, 토지의 동그라미요.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건축물 슬쩍 집어넣는 걸 주의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요.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종합의 동그라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별도의 동그라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내가 나대지 잡종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상가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면 각각 세액 계산해서 합한 게 토지에 대한 종부세인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느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X 여러분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분리대상 토지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시고요. 2번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양가로 1번 세율, 그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요. 양가로 1번 세율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0.5%부터 2%까지 052 과표구간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은 여러분요. 주택은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세율 별장은 4%지만 별장을 제외한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에 대한 세율은 0104, 0.1%부터 0.4%까지 0104 과표구간 4단계 초과누수율이었는데 종부세는 052, 5단계 초과누수율이 정도입니다. 이렇게만 적어놓습니다. 아직은 뭐 못 외우셔도 괜찮고 몇 번이나 읽으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나중에는 다 외우셔야 돼요. 재산세는 0104 4단계 초과누수율 주택분, 종부세는 052 몇 단계? 5단계 초과누수율. 나중에는 아셔야 되지만 지금은 이렇게 보시고 245페이지 오른쪽에
초과도진세율 표 아래에 동그라미 2번이요. 밑줄이었죠? 자,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밑줄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에서 이를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얘기라고 그랬죠?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A라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남구에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B라는 부동산은 만약에 경기도 만약에 성남시에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자 B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재산 보유세는 이렇게 부과된다고 그랬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하고 경기도 성남시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이렇게 부과해요. 그런 다음에 자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합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보유하게 된다. 그럼 이 초과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2차적으로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삐뚤어졌네. 자, 문제는 자, 종부세가 부과되는 이 부분에 지금 재산세가 과세되어 있잖아요.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뺀다고요? 재산세액을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자,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고율의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와 뭐로 이원화되어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산출세 구한 다음에 뭘 뺀다고요? 재산세액을 공제한다. 다는 얘기입니다. 에? 여러분 요 얘기고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예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종부세 산출세 구한 다음에 세액 공제해 주는데 1세대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분은 안 돼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요. 왜 공제해 주냐면 이런 거예요. 1990년대 후반에 어떤 사람이 서울 강남에서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자, 다른 주택 없고 1세대 1주택이에요. 딱 주택 하나 갖고서 1세대원이 그 주택 하나 갖고서 주구장창 살았어요. 그랬는데 가격이 상승해서 종부세 지금 납세문자가 됐습니다. 자, 정년 퇴임해가지고 소득도 없는데 투기 목적,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 하기 위해서 도입한 종부세, 맞는, 부과하는 취지와 이런 주택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 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1세 주택자고요. 자, 그 다음에 주구장창 산재밖에 없는데. 그래서 소득도 없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억울하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봅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가 1세 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아래 동그라미 1, 2에 따른 1세대 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세 번째 여기 밑줄입니다. 이 경우 아래 동그라미 1과 2에 따른 세액 공제에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밑줄. 자, 동그라미 1번 연령별로 1세 주택자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데 자, 밑줄은 여기입니다. 과세기준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자, 밑줄이요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공제해 줍니다. 그 표 나와 있는데 아직은 정확히 못 해도 괜찮습니다.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64세까지는 산출세액의 10% 세액 공제,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는 산출세액의 20% 공제, 70세 이상부터는 몇 프로? 30%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동그라미 2번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역시 밑줄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는 이제 5년 이상 보유한 자 밑줄이요. 자, 3년으로 바꿔내겠죠? 자, 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 보유별 공제가 이제 3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거 바꾼다 그러면 보유기한별 공제 종부세에서는 몇 년 보유?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를 보니까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산출세액 몇 프로? 20%. 10년 이상이면 40% 세액 공제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고 나이가 70세고 10년 보유한 주택이면 중복공제가 허용되니까 최대 세액공제 몇 프로까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꼭 주의할 것은 1세대 1주택자만 이런 연령별 보유한별 공제라는 거지. 1세대 2주택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분은 안 돼요. 반드시 1세대 1주택자만. 연령별 공제는 만 몇 세 이상부터? 60세 이상부터. 보유한별 공제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공제해 준다는 거. 중복공제 허용된다. 이 정도를 오늘 꼭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양가로 3번 세부담 상한입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재산세 같은 보유세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전년도세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보유세 있는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 재산세 나오면 같이 따라 나오는 애, 물란만 안 따라다니지 같이 따라다니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게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이렇게 보유세, 대표적인 보유세인 이 세 개 세금이 세부담 상한선이 있습니다. 봅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주택분 재산세액 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으로 써요. 자, 이걸 총세액 상당액이라고 하는데 세액이 해당 납세무자에게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재산세액과 종부세액 합친 그 세액 상당액으로서 계산한 세액의 밑줄은 여기입니다.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자, 150%를 기억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당연도 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종부세액 합친 금액과 그 주택의 전년도, 직전년도 그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과 종부세액 합친 총세액 상당액하고 당연도 총세액 상당액 비교해가지고 전년도 세액에 올해 당연도 세액은 몇 프로를 150%를 못 넘게 합니다.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선이 여러분요. 자, 토지건축물은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였습니까? 부자들이라고 무조건 몇 프로? 150% 못 넘겠잖아요. 전년도 토지나 건축물 공시가격이 3억이든 6억이든 하여튼 전년도 세액이 10만 원이면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됐다. 무조건 얼마 낸다? 15만 원 낸다고 그랬잖아요. 토지건축물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무조건 몇 프로? 150%. 근데 주택만 공시가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이 하는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는 혜택? 130%. 130. 이렇게 재산세는 서민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종부세 주택분은 종부세 납세무자다? 주택분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무조건 전년도 세액에 얼마를 못 넘게 한다? 150%를 못 넘게 합니다. 이게 300%였다가 150%로 바뀐 그 해에 자 300%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세법은 개정세법 중요한데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도 나와요. 자 개정된 법이 바뀌었어요. 종전 그냥 규정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종전 규정으로 바꿔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0% 아니고 몇 프로? 150%. 근데 종부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몇 프로자? 150%입니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만 부자들이니까 150%고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됐으니까 공시가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 종부세는 무조건 주택분도 부자들이니까 주택이나 토지나 무조건 미리 말씀드리면 몇 프로? 150% 상한선으로 합니다. 246페이지 넘기시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액입니다. 세율 및 세액 있죠? 양가로 1번 그 세율 및 세액 그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이렇게 필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분들 3단계 초과도진세율 재산세나 종부세나 별도나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세율이 그냥 3단계 초과도진세율 이것만 알면 돼요. 과표구간 3단계 초과도진세율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 과표구간 3단계로 돼 있죠? 3단계 초과도진세율 이것만 알면 되고 자 그 과표구간 아래 보니까 표 아래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자 똑같은 얘기예요. 종합합산대상 토지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토지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 세액에서 이렇게 한다? 공제 뺀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재산세 뺀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양가로 2번 세부담 상한 네 번째 줄 똑같습니다. 제가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종부세는 무조건 몇 프로? 100분의 얼마? 150 밑줄이요. 양가로 2번 세부담 상한에서 자 아래로 네 번째 줄 그 끝에 100분의 150 밑줄. 그 다음에 4번 별도 합산상 토지 세액 양가로 1번 세율 및 세액 있죠? 별도 합산상 토지 세율도 그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놔요? 3단계 초과도진세율이요. 3단계 초과도진세율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나 토지는 별도나 종합합산상 토지는 그냥 3단계 초과도진세율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그 과표 표 아래 동그라미 2번 똑같은 얘기예요. 역시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별도 합산상 토지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토지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별도 합산 세액에서 이렇게 한다? 공제 뺀다.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양가로 2번 세부담 상한 247페이지 오른쪽 맨 끝에서 세 번째 줄, 자,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100분의 얼마? 150.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몇 프로라고 했어요? 150%라고 그랬습니다. 재산세가 이제 주택만 세분화되어 있는 거고요. 재우절 비과세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른 비과세.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밑줄입니다.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한다? 준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됩니다.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재산세 비과세였죠? 당연히 종부세도 비과세지. 국가,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 국지기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당연히 비과세지 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죠? 국가,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고용 또는 공공용에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 비과세였죠?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고, 내 빌딩을 자, 국권화 자체가 1년 이상을 공짜로 사용하면서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당연히 비과세였습니다.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었습니다. 도로와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였죠? 예, 그대로 종부세도보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다음 중 종부세 대상인 거 아닌 거에서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종부세 비과세죠? 아니,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지. 재산세 비과세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니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 준용해서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 감면입니다. 나머지는 참고고요. 248페이지 제6절 납세 절차입니다. 납세지요. 국세니까 당연히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주소지지. 지방세는 물건소지지. 국세 주소지. 납세문자가 개인인 거주자인 경우에 종부세 납세지, 거주자의 납세지는 밑줄입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어디로 하고? 거소지 관할 세무서. 뻔합니다. 시험에서는 거주자일 때를 주로 물어보는데 종부세 납세문자가 거주자인 경우, 개인인 거주자인 경우에 종부세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X입니다. 각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국세니까 직각관에서 분리봐야죠. 이런 것들. 나머지 것들은 뭐 참고서로 읽어보시는 거고요. 자, 주소지라는 것만 꼭 기억하고. 249페이지 02번의 부가징수입니다. 과세 기준일, 종부세도 재산세처럼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현재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동일하고 납세 의무 성립 시기도 동일하다고 조세 총론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종부세도 뭐든지 판단합니다. 부가징수 및 납부장수. 부가징수 동그라미 1번 관할 세무상은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밑줄입니다.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재산세는 납기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랐죠. 건축물 선반 공기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 7월 30일. 토지분은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재산세 주택분 징수할세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 다만 주택분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언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납기가 언제냐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이요. 대상 종류 관계 없습니다.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종부세 납부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O, X. X입니다. 소관하면 안 돼요. 종부세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 징수할 때 납세 고유세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하는 과품과 세액을 기재해서 여기 비추죠. 납부 기간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해요. 자, 그래서 재산세도 고유서 발부할 때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 종부세도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양거 2번 선택적 신고 납부.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종부세 과세품과 세액을 자, 밑줄입니다. 해당 연도 언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납부 선택에도 신고는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 경우 밑줄이요. 관할 세무상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자, 거기서 날라온 거 내가 휴통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관할 세무상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죠. 예,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03번 결정, 경정, 재경정 이런 거 읽어보시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넘어갑니다. 250페이지. 제가 조금 빨리 하고 있는데 이미 1, 2월 달에 이건 다 설명드렸던 거기 때문에 자, 조금 빨리 쭉쭉 읽고 갑니다. 이런 거 자꾸 보면 되는 거니까 뭐. 250페이지 그 04번의 하단에 물납과 분할납부 나오는데 물납 제목 옆에다가 페이지 땡땡 페이지 써놓고 그리고 내용은 다 X해 버리셔야죠. 251페이지 그 양가로 3번, 4번, 5번 다 X입니다. 그래서 물납 종부세 폐지됐죠? 3월 2일 날짜로 종부세 물납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물납 폐지 제목에다 써놓고 그 다음에 내용은 그냥 X 해보시면 되잖아요. X 그냥 자 X 해버리시고 물납 251페이지까지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분할납부입니다. 251페이지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는 허용되죠. 종부세. 물납이 폐지됐지. 종부세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분할납부 기간.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자, 밑줄입니다. 납부할 세액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요.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재산세 분할납부요. 제가 납부할 세액 얼마 초과할 때 저한테 윙크해달라고 그랬었어요?
재산세 분할납부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종부세도 재산세하고 분할납부 기준금액 똑같아요. 그 세 개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할 수 있었어요? 언제까지? 재산세는 분할납부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45일. 자, 7월 31일이 납부기한일 때, 자, 45일이니까 9월 한 14일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분할납부,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45일, 납부기한 지나서.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 2개월입니다. 자, 종부세는 납기가 법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니까 종부세 분납기한도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15일.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 예? 얘기했죠?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 분납기한.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다음 연도 2월 15일이 무조건 종부세는 분납기한입니다. 정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분할납부 금액이요. 얼마를 어떻게 나눠낼 수 있느냐. 자, 처리 기준은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252페이지 표에 나와 있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재산세나 종부세나요.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이하일 때 우리 교재가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종부세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산세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일 때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그래서 납기인에는 최소한 5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랬잖아요.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데 1천만 원 이하일 때 종부세는 그 해당 세액에서 종부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감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물론 나중에 요약집 나오면 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종부세는 그 1천만 원 이하일 때 납부할 세액이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각각 납부할 세액이 800만 원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예요? 3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 차감한 금액이니까. 자,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납기인에 최소한 5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니까 300만 원. 똑같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결론은 똑같아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일 때 각각 재산세나 종부세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요? 500만 원이지 뭘. 500만 원 차감한 금액이니까 1000만 원일 때 1천만 원 이하니까 500만 원 차감한 금액 1천만 원 포함해서 1천만 원까지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 차감한 금액이니까 1천만 원이 납부할 세액일 때 재산세나 종부세나 500만 원 자 빼니까 얼마요? 50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고 600만 원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고? 100만 원이고 자, 그 얘기입니다.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돼 있어요. 교재가. 그래서 그렇게 수정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입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워요? 종농이. 네, 그래서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웠잖아요. 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20% 부과되고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가 자,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자, 농특세가 몇 프로? 종농이니까 20% 부과됩니다. 종농이.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자, 재진이 20% 부과되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재진이 종농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네, 종부세 부가세목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바꾼다 뻔하지 뭐. 종부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부과된다고 바꾸겠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를 다 받고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들이요. 어디로 가시냐면 자, 261페이지 자, 소득세 총설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다 받고 자, 이제 소득세입니다. 여러분, 소득세. 소득세인데 자, 고개를 또 한번 드시고요. 어깨 한번 이렇게 또 돌리고 뒤로도 돌리고 아이고. 프리스타일로 좀 오늘 푸시면서 자, 그 쉬는 시간에는 이렇게 창문을 좀 열어가지고 환기를 좀 확 시키세요, 여러분들. 환기를 시키시고 뭐 보니까 자, 그 몇몇 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노느라고 그랬나? 저 얼굴들이 그냥 굉장히 막 힘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상들 피고 여러분들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사실 뭐 공부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이제 제가 어제 강의한 곳에서는 어제 강의한 곳에서는 제가 또 수업하는데 오전반 딱 수업하려고 들어갔더니 들어가려고 하는데 학원에 왔구나. 학원에 딱 왔는데
그 보니까 있죠. 10시인가도 되는데 문제 하나도 안 풀고 있어요. 문제를 하나도 안 풀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멍뚱이 앉아있는 사람 있고 핸드폰 보는 사람 있고 그래서 문제는 다 풀고 그래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더니 안 풀고 있어요. 수업 시작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보니까 안 풀고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그 어제 강의한 곳에서.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를 시간도 없지만 내가 잔소리 하면서 10분 정도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방만 왔다 갔다 들고 문제도 하나도 안 풀고 그냥 놔놓고 문제는 놔놓고 그냥 핸드폰 보고 있거나 얘기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가 자 수업 시작하면 그냥 어디 펴라고 하면 책 펴가지고 그냥 듣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끝나고서 책 던져놓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는 자 항상 제가 하는 얘기죠. 내년에 또 본다. 이러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올해 합격을 기대하지 말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주부 수강생들은 가정을 조금씩 소홀히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할 정도로 이렇게 좀씩 소홀히 할 정도로 공부를 해야지 가족 구성원들이 아유 엄마가 공부한다고 진짜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지. 예? 자, 주부 수강생을 합격합니다. 그 남성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예, 항상 올해 합격은 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 나는 그냥 학원 다니는 게 재밌어 그냥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올해도 다니고 한 전문대 다니는 식으로 한 2년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나는 다니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계속 다니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아니 딱 지금 공부 합격의 비결은 딴 거 없어요. 자, 나와서 문제 풀으라고 하면 문제 풀어요. 못 풀겠으면 그 정답 해설을 보고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뭐가 틀렸구나. 푸시고 그렇게라도 문제 풀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포인트인 거죠. 알고. 그 다음에 수업 듣고 그 다음에 그 1차 과목 무조건 복습 다시 한번 하고 이해 안 되는 건 다시 한번 동강을 반복해 듣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고 자, 한 2시간 정도만 집중해서 어떤 수강생은 독서실에서 나와서 공부하면서 교수님, 저는요, 많이, 내가, 기특하네, 공부하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한 2시간만 공부하다가요. 아이고, 2시간이면 됐지. 또 하루에 2시간씩 수업 시간에 한 3시간이나 4시간을 공부했죠? 수업에 공부한 거잖아. 거기다 2시간 플러스하면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공부한 건데, 됐어.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하지. 뭐 더 이상 어떻게 공부하려고 그래. 됐어요. 뭐 하루에 그거 끝나고서도 하루에 한 4, 5시간, 5시간씩 공부해? 그런 사람들은 고시 공부해. 자, 아직까지 있잖아. 무슨 다른 고시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여러분들 하루에 2시간 정도씩만이라도 복습하고 2-3시간씩만. 그래서 너무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조용히 하고 마이크 줄게요 여기. 자, 무슨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했어요. 지난주에도 2주 전에 얘기했어요. 가슴으로 이걸 느끼면서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가슴에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몇 년, 한 2년 공부해야지 조금씩 느끼기 시작해야지. 3년 공부하면 제대로 그것도 열심히 3년 공부해야지 법과목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의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쭉쭉 안 되는 건 아셨죠? 상위 60%만 맞춰도 합격인데 상위 20-30% 해당되는 난이도 높은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거 몰라도 도저히 안 되면 제끼고 가요 계속. 그래서 그래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너무 느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쭉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꾸 보고 아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합격의 미덕은 뭐냐면 나는 무조건 합격해. 여기 옆에 있는 애들은 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한테 얘네들은 떨어지더라도 나는 무조건 찍어서라도 난 무조건 합격한다. 난 무조건 올해는 이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난 무조건 합격한다 이런 생각. 흔들리는 순간 상념의새가 바로 나는 무조건 올해 합격할 거야. 이 생각이 합격할까 내가 오늘 올해? 의심은 물음표로 딱 바뀌는 순간 내가 올해 합격할 수 있을까? 딱 하는 순간 상념의새가 딱 노리고 있다가 바로 머리에 둥지를 틀면서 올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가족들 얼굴은 그렇고 내가 좀 떨어지면서 아이씨 옆에는 그렇고 뭐 별 생각 다 듭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개 흔들리지 말고요. 261페이지 소득세 총설인데 제1절 총칙인데요. 일단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